네, 개장 전 체크리스트 들어왔습니다. 이제 4월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대비 그리고 2분기 대비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IBK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주임 그리고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제 또 기대감을 품고 4월을 볼 수 있을까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 될 텐데요. 체크리스트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 역시 4월의 전망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오픈이 될 텐데요. 어떻게 흘러갈까요? 먼저 우리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더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PC 물가지수가 연준의 예상치에 부합이 됐고요. 또 실적 시즌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오픈이 될 텐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4월이요? 우선 2월 달과 3월 달 정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정말 좀 괜찮았었는데 이 부분이 이어지려고 한다면은 조건이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글로벌 통화 정책이 좀 우호적으로 계속 가야 된다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옛날보다는 그 통화 정책이 시장에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으로 많이 갔었던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어떤 이 매수세가 이어지려고 한다면 무조건 전 실적 같아요. 실적이 좋아져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던 부분이 어떤 타당성이 좀 있으면서 들어올 가능성이 계속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의 이 1분기 영업이익이 몇 주 전부터 계속 좀 추정치가 올라오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불과 이제 2주 전보다는 지금 현재 5% 이상 영업이익 추정치가 계속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권사 추정치의 5조 원 이상까지만 나온다고 한다면 물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겠지만 이 반도체 IT를 중심으로 한 투자 심리가 확산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려 섞인 부분은 정말 이제 이 반도체와 또 몇 개 섹터 외에는 이 추정치가 높아지는 섹터는 많이 없거든요.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이제 5일에 발표가 되잖아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구간에 서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현 시점 결국에는 실적 따라간다면 반도체인가요? 그렇죠. 예상치만 본다고 한다면 그 실적이 높다라는 것보다도 그 전보다 예상치보다 높아지는 섹터에 대한 주목을 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기대감이 그런 기저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지금은 다른 이제 유틸리티 업종 또 이제 약간 추정치가 최근에 좀 내려왔지만은 조선업종 그리고 이 IT 하드웨어 쪽에서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런 그 기저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걸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철강, 건설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추정치가 높아지는 부분을 기대하기가 당분간은 좀 힘든 구간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쪽에서의 시가총액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시장의 어떤 낙폭에 대한 부분은 줄이면서 다른 섹터들로 온기가 전파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쪽으로 포커싱을 더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주임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4월 여러 가지 변동성이 키울 수 있는 이슈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달러는 진짜 강한데 외국인들은 계속 담습니다. 지난주에만 한 1조 7천억 원 넘게 매수를 했던 외국인인데 4월 들어서는 수급적인 변화 어떻게 좀 체크하고 계시고 어디에 눈길을 줘봐야 될까요? 일단은 4월 중순까지는 이번 3월에 있었던 수급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기조로 봤을 때는 일단은 반도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좀 강하다. 그래서 외국인도 특히 지금 매수하는 이유 중에서는 이 반도체 기저 효과에 따른 그런 매수세가 좀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 일단 실적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삼성전자를 발표로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좀 더 한 번 더 추가 상승성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라고 랠리라고 했을 때는 한 4월 중순까지는 일단 좀 확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4월 한 달 동안은 계속적으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짝
조심스러운 부분은 상당히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위치 말씀드리고 자체가 좀 있습니다. 높죠, 지금. 위치 자체도 높고 최근에 그 원자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불안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물가가 우리 좀 우호적으로 아니 좀 우호적이지 않게 좀 나왔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일단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은 좀 열어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자재 가격으로 인한 뭐 인플레이션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시적으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특히 지금 미국 증시를 좀 봤을 때는 11월 대선이라는 좀 크나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이 투자자들이 이런 그런 불안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전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좀 버블을 용인하자라는 게 좀 전 세계적인 증시 현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국내 증시 자체도 일단은 그 상승세에 계속적으로 베팅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월 중순까지는 반도체 이 기조가 좀 이어질 거다, 이 훈풍이 좀 흘러갈 거다 말씀 주셨는데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뜯어놓고 봤을 때는 한 달 동안 삼성전자가 한 12%가량 올랐고 하이닉스가 17%가량 올랐더라고요. 키 맞추기 격으로 삼성전자도 이제 82,000원 돌파한 자리에서 어디까지 열려 있을까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그 두 종목 중에서는 일단 삼성전자를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일단 뭐 지수 레벨업이라는 부분도 있고 특히 일단 최근에 삼성전자가 레벨업하게 된 부분은 특히 이 HBM에 대한 우려 해소가 상당히 좀 컸었죠.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사실 뭐 9만 전자라고 다들 이제 뉴스에서 뭐 10만 전자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좀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개인적으로 한 8만 5천 원까지 선에서 또 열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만 5천 원까지 말씀 주셨고요. 그러면 4월에는 어떤 종목을 바라보세요? 지금 괜찮은 종목 있을까요? 일단은 그 대형주 쪽으로 계속적으로 대형주, 쏠리고 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제 잘 가고 있지만 그 종목단에서 사실 반도체 내에서도 수급이 상당히 좀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하이닉스의 밴더냐 삼성전자의 밴더냐 예. 이런 차이에서도 상당히 주가 수익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은 다시 삼성전자 쪽으로 쏠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상당히 좀 주가가 못 갔던 종목들이 삼성전자 향 이제 장비를 납품하는 그런 네. 기업들이었었는데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삼성전자 향 벤더들이 이제 그 뭐 HBM 그런 기대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계속 아웃퍼폼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그 밑에 단의 밴드들까지 좀 같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좀 뭐 아마케라든지 금리 인하 이슈에 대한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이제 바이오 업종이기 때문에 바이오 대형주도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 대형주라 함은 셀트리온과 알테오젠. 알테오젠이요. 이렇게, 네. 블록들 이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회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처장님은 그럼 이번 4월 어떤 종목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세론의 대비를 좀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그쵸. 지금 봤을 때도 근데 그 기조는 계속 4월 중순까지는 말씀하셨듯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I를 중심으로 한 이 뭐 키 맞추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역시 AI 안에서 이 반도체 쪽에서의 이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좀 가져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그전에도 그랬어요. 뭐 2, 3월 달에도 2월 달에도 이제 뭐 이 반도체 기업들이 좋았을 때도 순환매 장세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른 종목 섹터에 눈을 돌렸지만은 결국은 3월 달에도 이 반도체 쪽에서의 예. 종목들이 갔던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게 어떤 순환매에 대비해서 이 반도체 종목들을 차익 실현하고 다른 섹터나 종목들을 굳이 섣부르게 찾을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섹터 안에서 가장 탑픽, 그러니까 대형주들 있잖아요. 예. 뭐 이 바이오 제약 바이오 업종을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시가총액 작은 이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들보다는 저는 셀트리온, 어떤 삼성 바이오, CDMO 쪽에서 실적이 나오는 이런 기업들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후대응으로 이런 좀 중소형 기업들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역시 뭐 1분기 실적 그리고 상반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지금 많이 올라오면서 주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뭐 예. 일진전기나 하이브 이런 기업들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두 분의 시각이 좀 동일하십니다. 반도체 그 흐름은 올라타서 우리가 계속 가야 되고 또 제약바이오 내에서는 대형주를 봐야 된다. 우리 주임님은 알테오젠까지 더해 주셨지만 여기서 우리 차장님께서는 하이브, 일진전기까지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체크리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원전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또 주말 사이에 이슈가 있었는데 페루 원전 재가동 사업을 하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한 2조 원대 대출을 지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원전 이제 부활의 신호탄일까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자, 주임님, 원전 어떻게 보세요?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 안에서도 전력난 이슈로 원전 계속 거론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재밌진 않은 것 같아서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일단 뭐 긍정적인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원전 자체에 대해서 전기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전기 수요라는 부분은 뭐 친환경에 대한 뭐 자동차 그런 전력 수요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좀 화두로 되고 있는 것이 특히 AI 데이터 센터발 이 전력이 좀 많이 모자라다 그런 쪽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전기 수요가 계속적으로 급증함에 따라서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그런 수요는 계속적으로 좀 있을 것이다라고 보이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AI 전기 데이터 센터발 원전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원자력 이슈 관련한 뉴스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일 거고, 그리고 사실 이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한 근 10여 년간 거의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좀 많이 강했었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 뭐 북미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사실 원전에 대해서 탈원전이다 이렇게 외치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탈원전에 대한 것을 좀 포기하는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 사실 북미 자체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좀 원전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슈 흐름은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좀 하지만 좀 안 좋은 얘기 쪽으로 왜 잘 안 가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사실 원전 테마주라고 했을 때는 전체 ETF로 보면 상당히 계속 좀 우상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전 ETF로 보면. 왜냐하면 사실 그 전력기기 설비들이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원자력에 대한 산업을 들어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자세히 보시면 주가가 아예 안 가고 있거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바닥을 계속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물려있는 주주들이 진짜 많을 거거든요. 네. 원자력이 왜 좀 잘 주가가 못 가냐라고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최근 한 코로나 이후에 그 신규 투자된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특히 원자력 비중은 신규로 이제 설치된 태양광에 비해서는 거의 한 1%가량밖에 상당히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쿠시마 이후에 거의 비슷한 수치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원자력이 아직도 그 실적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따라오기 힘들다라는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 근데 사실 만약에 가려면은 이번을 좀 필두로 해서 사실 좀 계속적으로 신규 원자력이 좀 설비가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좀 원자력 랠리가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을 좋게 보시지만 아직은 아니다 이런 관점이신 건가요? 아직은 좀 출발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차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미국발 이슈, 이 이슈가 좀 글로벌리하게 원전주 부활의 신호탄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좀 영향이 있을까요? 글쎄 우선은 그 좀 정치적인 사항도 좀 많이 그 가미가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원전에 대한 그 관심이 좀 높은 상황은 혹시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전력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어떤 수단이든 이 전력에 대한 생산성을 계속 높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과거에 지금 원전 쪽을 많이 좀 폐쇄했던 이유가 이제 셰일가스 쪽으로 가스 가격은 좀 내려가면서 전력을 좀 많이 더 생산할 수 있는 가성비가 있지만 이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거 건설한 비용이 상당한 비용이 좀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을 그 전에 2022년에 페루를 사실상 좀 결정했던 상황이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이번에 활성화하고 덴보대처 하는 부분이 단순 어떤 원전을 살리자는 개념보다도 신규 건설에 대한 비용 부분이 비용 부담이 좀 있으니까 과거에 좀 원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재개하자는 그런 움직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원전주 물론 단기적으로 오늘 관련주들한테는 상승세를 좀 이끌겠지만 우선 좀 지켜봐야 되는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원전에 대한 정부 쪽에서의 투자나 어떤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 정부가 밀고 있죠. 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정부 정책적으로 주도하는 그런 섹터들이 지금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 상황이고 총선도 있긴 한데 지금은 이제 뭐 방산, 원전 이런
정부 정책, 정부 주도하에 정책 관련주들은 항상 유효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정부의 정책이 좀 어느 정도 나와준다면 또 주가 상승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 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좀 조심스러운 구간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앞서 차장님께서 유틸리티 쪽도 이야기 거론을 해주셨거든요. 태양광 풍력으로 포커스 맞춰봤을 때는 이쪽이 좀 더 투자 매력이 높을까요? 최근에 가더라고요. 그렇죠. 태양광 쪽도 시세가 지난주 후반부터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세요? 우선 개별적인 태양광 이슈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부분이 이제 미국 11월 대선에서의 약간의 좀 트럼프 대통령이 뭐 결과는 좀 가봐야겠지만 약간 우위쯤 방향성으로 좀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또 정책이 그렇게 좀 좋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이 친환경 쪽에서의 그 주가 수준 같은 경우가 좀 작년 말부터 힘을 좀 뻗지 못했던 상황인데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전력난을 계속 이런 추세로 가게 된다면은 결국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예.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태양광, 뭐 풍력,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약간 종목별로 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업들은 사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풍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도 지금 유럽과 미국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크거든요. 기술력을 좀 인정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이슈 때문에 가지 못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좀 담아둬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친환경 쪽에서의 기업들이 어떤 발전 설비를 투자하거나 이럴 때 비용이 상당히 들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거의 50% 이상을 대출을 받아서 이 발전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금리에 대한 인상 폭이 좀 큰 상황에서 이런 투자가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금리 인하 시기를 논하고 있는 점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주가에 분명히 선반영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업들을 한번 좀 고르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그럼 어떤 종목 있을까요? 우선 원전 쪽에서는 저는 지금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떤 이 원전 기자재 업체로 알고 있지만 설계부터 시공부터 건설까지 전부 다 총괄할 수 있는 기업은 좀 우리나라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과의 원전에 대한 협업을 계속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현대건설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미국발 이슈 때문에 관련 주들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우진엔텍, 현대건설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 주임님 짧게 종목 여쭐게요. 네. 이 이슈에는 어떤 종목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저도 일단 대형주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전력 설비 쪽으로 좀 보신다면 일진전기. 일진전기요. 네. 두 분 다 그 동일하십니다. 일진전기 앞서서 말씀 주셨는데요. 일진전기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세 번째 체크리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네이버 관련해서 우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진짜 네이버 아픈 손가락이라고 봐야 될지 바닥을 기어가고 있는 현 시점. 네이버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주임님? 네이버 현대차증권에서 목표가 29만 원 말했고요. 그리고 지금 사라, 지금이 적기다라는 관점인데 그 배경은 웹툰일까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특히 IT 소프트웨어 쪽에 철저하게 이제 좀 후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표면적으로 말하는 얘기는 사실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그런 커머스 부분 그런 부분 아니면 광고 쪽 광고 산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런 부분이 다 이제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최근에 부진하던 이유에 대해서 좀 지켜보자면 특히 국내 증시에서도 사실 증시가 좋았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종목 쏠림이 상당히 좀 심했었습니다. 그렇죠.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대부분 반도체 대형주 쪽으로 많이 몰렸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수급 쏠림 현상에서 특히 IT 소프트웨어가 좀 상당히 좀 부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IT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 인하 수혜주로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지금이 바닥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은 좀 거의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사실 좀 긴 호흡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상당히 드는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금리 인하 시점이 지금 6월로 대부분 이제 시장에 입이 모아진 상황이지만 사실 좀 앞서 뭐 물가라든지 그런 노이즈가 발생했을 때 사실 9월까지도 밀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적어도 빨라야 6월이고 늦으면 예. 만약에 한 9월쯤 된다라는 것인데 사실 그러면 IT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주가가 좀 제대로 나와주려면 좀 긴 호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긴 호흡으로는 괜찮은데 뭐 그렇다고 지금 살 건 당장에는 좀 예. 힘들 수도 있겠다. 저가 매수 나서기에는 아직은 좀 매력도가 크지 않다로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 차장님 네이버 지금 시점 담아봐도 될지 궁금하고 알리테무 공습 이어지면서 오히려 호재일 수도 있다. 광고 쪽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가 수혜 볼 수도 있다라는 일각에서 이야기가 나오긴 하던데 어떤 관점이실까요? 그러니까 우선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 광고 쪽 수익이 다른 이커머스보다 아직까지 높은 상황이거든요. 예. 뭐 그런 상황에서 이 알리테무 쪽에서의 그 공습이라고 표현하지만은 굉장히 좀 MAU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봤을 때도 그 11번가 MAU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거의 달아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이쪽에서 들어왔을 때 역시 플랫폼 광고에 대한 이용은 활성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광고 수익 쪽에서의 시적 증가는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네. 있고요. 왜냐하면 알리아 테무라는 이쪽 이커머스 쪽에서의 캐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광고 쪽에서 집행 비용도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테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이 슈퍼볼 때 봤을 때도 이 광고를 굉장히 많이 때리는 걸 그 광고를 많이 한 걸로 봤을 때도 광고에 대한 집행에 대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아끼지 않는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광고 쪽에서의 수익 부분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하지만은 이제 이커머스 쪽에서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뭐 물류센터 확보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알리와 테무 같은 경우는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예. 확장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뭐 금리 인하 시기 또 이제 광고 쪽에서의 실적 그리고 이 웹툰 쪽에서의 어떤 해외 웹툰의 어떤 손실폭에 대한 축소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현 시점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고 그러면 목표가는 어디로 보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네이버 지금 현재는 지금 한 18만 원, 19만 원 선에서 계속 이어가나요? 네이버가 가격이 어떻게 돼 있죠? 그쵸, 예. 가격 한번 봐야 될 텐데 예.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은 충분히 좀 매수 관점은 전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카카오 같은 비교에서는 네이버가 오히려 좀 매수 관점을 접근하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카카오는 여러 자회사들이 네이버보다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예. 이 자회사들의 실적에 대한 챙겨보는 상황이 좀 높지만 네이버는 이런 광고 쪽 수익 그리고 해외 쪽에서의 웹툰에 대한 성공 이 부분만 좀 체크했을 때는 좀 들어가기가 좀 편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예, 네이버 매수 가능하다 말씀 주셨고요. 또 카카오와 놓고 봤을 때도 네이버다 말씀 주시면서 오늘 체크리스트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주임 그리고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